자,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초급을 다 들으셨고 그리고 전 시간까지 중급을 다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급편 3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고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급을 7시간에 7강좌를 통해서 최고급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나경을 그리고 나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나경에 대한 황천살 그리고 그 나경에 숨어있는 삼화보행 그리고 그거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4대국 포대법 그리고 지리신법 그래서 나중에 응용하는 장품까지 해서 모두 고급 강좌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강좌로 나경의 기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의 기초. 이제 나경은 정확하게 앞 시간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총 2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10글자와 그 다음에 땅을 표시하는 땅을 상징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 이렇게 12글자 그래서 22글자와 그 다음에 8개에서 4개의 글자를 따왔는데요. 건, 곤, 간, 손 이렇게 건곤, 간손이라는 4글자를 가져와서 모두 26글자로 되어 있는 게 나경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경, 쉽게 해서 나경, 패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나경은 기름으로 되어 있는 유압식입니다. 그래서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침판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웠을 때 이 침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서 실질적으로 쓰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요 안에다 기름을 넣어서 유압식으로 하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여서 금방 딱 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에 현대식인 유압식을 사용하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나침판은 나경이라고도 하고 패철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여기서 차고 다니는 철 우리가 여기는 쇠죠. 이 쇠는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아주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쇠 쉽게 해서 특히 쇠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당시 그 집안에서는 큰 보물이었죠. 갑오였는데 지금은 문방구 같은 데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자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갑오였고 또 이 자석에 우리 쇠를 갖다가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쇠도 자성을 띠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자성을 띠는 것을 그 당시에 희귀한 물건을 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갑오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자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귀한 물건이고 집에 갑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경이라는 패철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가장 자석성을 띠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과 이 자석을 한번 이 나침판을 갖다 핸드폰 가까이 붙여서 움직여보면 아실 겁니다. 자석에 이 나침판이 이 핀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패철 사용할 때는 이 핸드폰이랄지 우리가 흔히 차는 손에 끼는 반지랄지 이런 것은 몸에서 떼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하려면 이것을 꼭 떼고 사용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 핸드폰은 아주 이 패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옛날에 많이 하는 TV라든가 아니면 라디오 옆에 같은데 패철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패철과 나경을 건물 안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건물 안에 뭐가 있어요? 철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물 안에서 철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런 그 방향을 잰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으려고 할 때는 요즘에는 다른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여러 번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10번 정도 패철로 쟀을 때 공통적으로 한 70% 정도 나오면 그것을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요즘에는 철근 이런 게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그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나침판을 두고 여기서 한번, 이 끝에서 한번 재보고, 또 이쪽 끝에서도 한번 재보고, 또 정 가운데서도 한번 이렇게 재보고, 여기서 맞아 떨어질 때, 계속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을 방향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 도로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이 1호, 2호, 3호가 있다면 또 이 건물에서도 전체적에서 이쪽과 맨 이쪽 끝에도 재보고, 또 내 집이 예를 들어서 1호라면 그 건물 가운데에서 한번 재보고요. 그래서 이 건물의 또 가운데도 한번 재보고, 또 그 옆에 측면, 내 집의 그 측면도 재보고, 그 가운데 옆에 이렇게 재서 뭔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올 때 그것을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지하도 많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도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물론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서도 방향을 잡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잡아야 하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아파트 방향에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부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는 철근 구조물이 워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패철로 방향을 잡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죠. 하지만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 많이 발달한 인터넷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조금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음이랄지 네이버랄지 구글,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죠. 이 지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집 주소를 검색창에 놓고 검색을 할 때 치게 되면 어때요? 지도에 그 건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지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진북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진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북극성을 늘 띄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북극성을 정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북극성이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 지구축이 있다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쪽에 북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으로 보는 지도는 이렇게 진북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계시죠. 이 모니터가 바로 지도로 폈을 때는 여기가 지금 요 방향이 어디라고요? 요 방향이 바로 요 진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고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바로 이 화면에다 이렇게 패처를 그대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북이 요게 북쪽 좌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나침판 패철로 좌방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놓고 이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보면 요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놓고 여기서 패처를 보게 되면 완전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창을 이용해서, 인터넷 지도창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이제 북쪽은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정말 실력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 텐데요. 북을 표시하는 그 방법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북, 제가 얘기한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는 자북입니다. 자기장이죠.
그래서 북쪽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 북극성과는 약간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5도 정도 됩니다. 7.5도 정도. 너무 이제 정확하니까 그냥 쉽게 7도라고 했는데요. 북극성과는 한 7.5도 정도가 벌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지요. 이건 지도. 지도로 우리가 그려놓은 북쪽인데 지도가 가리키는 북쪽을 우리는 도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북이냐 자북이냐 도북이냐 이렇게 요걸 세 가지를 이용해서 북쪽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있다면 이렇게 방향이 북극성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 진북은 이 까만 선이죠. 까만 선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했다면 이 진북은 이 북극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나침판에 우리가 그 패철로 보는 것은 이렇게 7도 정도 차이가 지는 자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침판을 내가 이렇게 놨다면 자자를 여기에 맞추는 거죠. 이 빨간 거 나침판을 자자로 정확하게 맞춥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북은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극성의 북쪽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7도 정도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좀 7도 정도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은 왼쪽으로 7도 정도 그죠? 여기서 7도 정도 움직여줘야만이 실질적인 정확하게 진북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나침판으로 자북을 잡고 그죠? 그래서 진북쪽으로 7도 정도 움직여줘야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진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경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앞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숨을 정확하게 요 기본 요 지금 1층, 2층, 3층, 4층만 여기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나침판이 총 26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기운 그 10개. 그죠? 하늘을 뜻하는 그 천간지지 이렇게 해죠. 그래서 천간인 10개. 그다음에 땅을 얘기하는 지지 자축인묘 12개, 8개에서 공공관손 4개.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지지 12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네, 이렇게 그 12개가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천간을 볼까요? 10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물, 병, 정, 무기는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는 땅, 흙을 얘기하니까 무기, 그 다음에 경, 신, 그 다음에 임, 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8개 그죠? 8개 4개를 보게 되면 건공간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건, 그 다음에 곤, 간, 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글씨는 거의 24글자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나침판의 모든 한자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나경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나경에 대해서 조금 이 층수가 일으키는데 우리가 보통 9층을 본다고 했습니다. 9층 패치를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층 요 22형제 1층이죠. 1층에는 황천쌀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가 1층은 이제 황천쌀을 찾을 때 이것을 어느 방향에서 오는데 황천쌀을 볼 때 1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2층
여기가 2층이죠. 자, 2층은 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2층, 2층은 여기도 황천살. 그래서 향을 기준으로 8층 그 수살로만 찾을 때 이 패치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층 황천살은 그 자양 중에서 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6층의 풍살과 8층의 수살을 볼 때 1층을 사용하고요. 2층을 사용할 때는 2층 황천살 향을 기준으로 1층은 좌를 기준으로 한다면 2층은 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향을 기준으로 해서 8층 수살만을 볼 때 득수와 파고를 볼 때 이 2층을 사용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삼합이 들어가 있죠. 삼합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죠. 그래서 3층은 목화토 삼합 오행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4층은 기준층으로서 총 24글자가 들어가 있는 기중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5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층이 있다면 5층 같은 경우는 태식에서 인까지의 산기운을 관찰할 때 5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경이 또 6층이 있죠. 6층을 사용할 때는 황천살, 풍살을 볼 때 사용합니다. 6층은 6층. 그리고 7층. 그 다음에 7층이 있으면 7층은 아까 얘기한 5층에선 태식에서 인까지 산기운을 본다면 7층은 인에서 6까지 인에서 태식 인 6이죠. 그래서 인 6까지 산기운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게 7층입니다. 그리고 또 8층이 있죠. 8층은 황천살. 8층, 황층의 황천살은 어떠냐면 수살만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기운이죠. 그래서 8층에 수살을 보고요. 그 다음에 9층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덤, 무덤이죠. 9층에서 사용하는 무덤에서 사용하는 것이 9층 패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배우는 것은 9층 패철까지 사용하는 것을 배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경의 기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흔히 사용했던 그 나경인데요. 이거는 그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그 패철을 한번 가까이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패철을 사용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거는 지금 현재 5층까지만 나있죠. 기준층은 지금 여기죠. 여기 크게 가장 크게 보이는 기준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고급으로 고급편에 처음 들었는데 나경의 기초를 배웠고요. 다음 강좌 시간에는 이 나경에 대한 동서남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